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요거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회 초년생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정말 눈이 좀 트일 만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도움을 드렸으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어요. 일단 처음으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죠? 근로소득은 우리가 일이나 뭐 직장이나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의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우리 시간을 들여서 이제 받는 그런 소득이 되는 거고, 자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돈이 돈을 이렇게 불리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고 있고, 그 예로 개미와 배짱이 그런 웹툰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개미가 그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이제 연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배짱이는 집에서 어떤 부동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뭐 월세라든지 이런 걸로 클럽에 다니고 열심히 이제 한가롭게 여유롭게 사는 거죠. 몇 년 후에 뭐 2년 후, 3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저축하고 모았던 그 개미가 뭐 몇 천만 원을 이렇게 저축을 했다면, 배짱이는 이렇게 클럽 다니고 한가롭게 이렇게 놀면서 그 부동산이 몇 년 만에 억 단위로 올라가는 그렇게 그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것들을 그 예시로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을 해야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필요성들을 먼저 이제 제시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장 생활 처음 하시거나 뭐 집에서 독립을 하시거나 하실 때 월세냐 전세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사례 예시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한 직원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직장이 강남 쪽에 법률사무소여서 집에서 통학하기에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매달 급여를 받는 급여 생활자죠. 그래서 원룸을 알아보러, 월세로 알아보러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이 공인중개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그 집을 이제 구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죠. 보면 훨씬 더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그 구조가 있단 말이죠. 전세 구조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이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상응하는 그 전세의 보증금이 1억 2천이라고 할 때, 본인이 통장에 갖고 있는 돈 1,000만 원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80%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9,600만 원, 1억 2천만 원의 80%, 최대로 9,600만 원을 3%대 금리로 이렇게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이자가 매달 나가는 이자가 얼마냐? 24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급여 소득자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추가로 뭐 1,000만 원 정도 4%대 금리로 받게 되면 매달 나가는 이자가 33,000원. 그리고 400만 원을 뭐 그 밖에 뭐 대출을 활용해서 4.5% 정도로 받았을 때 15,000원. 매달 들어가는 이자가. 그래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 자금을 내 돈 1,000만 원과 은행의 이자, 전체적 1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 28만 8천 원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들어간 건 똑같고요. 그리고 매달 월세로 60만 원을 지급할 것이냐, 은행의 이자로 28만 8천 원을 지급할 것이냐. 누가 봐도 이렇게 명백한
팩트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생활 초년차에다가 처음으로 대출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억 단위의 그런 대출을 내가 이렇게 부담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그 걱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리 같은 측면에서는 이 책에서는 금리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이 28만 8천 원이 월세 60만 원까지 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금리적인 부담, 금리에 대한 그런 고민들, 실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억 단위의 대출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으로 많은 분들이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면 조금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돈 1,000만 원, 통장에 있는 1,000만 원과 매달 들어가는 금액을 한번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 중에 급여 소득자로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했을 경우 내가 매달 들어가는 대출 이자가 정확하게 얼마 나올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월세의 그 금액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할 일은 이렇게 월세를 구할 것인가 전세를 구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면, 요즘엔 부동산에 이렇게 해서 알아봐 주잖아요. 전세 얼마 정도 해서 알아봐 주고, 금융도 대출도 거의 연결을 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저자분은 강남의 신축 빌라에 투자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냐면, 인구는 우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구의 수는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고 객관적인 그 수치가 나와요.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점점 이제 가족의 숫자가 적어지니까 3인 이하의 가구가 지금 현재 80% 가까이 된대요. 가족 구조라든지 이런 생활 패턴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여전히 소형 중심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소형 중심의 투자가 앞으로도 유용하다는 게 이 저자분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신축 빌라를 좀 이렇게 강조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빌라를 투자하면 환금성이라든지 주차 문제 이런 것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황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지역에 지금 현재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지기도 전에 완판이 될 정도로 사람들의 그런 수요도가 높고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리고 주차 문제도 요즘에는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니까 필로티 부분도 있고 주차 공간도 점점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적인 예로 어떤 분이 2억 8천만 원짜리 강남의 신축 빌라를 2억 5천의 전세를 안고 현재 본인의 돈 자금을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전세금을 2억 6,500으로 올랐죠, 전세금이. 그래서 1,500만 원을 회수를 하고 그 2년 뒤에 2억 8천으로 또 전세금이 1,500만 원이 더 오르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3천만 원 투자했던 거를 전부 다 회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빌라가 팔리지 않을 경우 손해가 얼마인가? 지금 이미 투자한 자금은 다 회수를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뭐 손해는 없다. 그리고 얼마의 수익을 내서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게 전체가 다 수익이 되는 거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세금 문제 이런 건 제했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직장 생활을 해서 내가 뭐 몇 천만 원을 모으고 몇 억을 모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책이 눈을 좀 시각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의 이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월세냐 전세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례를 좀 본인에게 적용을 시키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들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